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증시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얘기해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증시 폭락 원인 쭉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움직였던 특징주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는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고, 뭐 오늘도 사실 좀 말이 많죠,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관세가 아니라 과세, 증세, 과세 문제 때문에 증시가 4%, 뭐 코스피는 3.8, 코스닥은 4%까지 급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뭐 코스피 5천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증세와 과세 얘기가 나오니까 증시가 급락을 했죠, 그죠?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시끄러웠는데 뭐 증시 폭락하고 난리가 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인간들 제가 참 존칭을 써야 되는데 정말 못 쓰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 사람 뭐 김명기라는 그 국회의원인데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오늘,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상향 검토하겠다. 네, 그랬답니다. 참 국민들 힘들게 해놓고,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 힘들게 해놓고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하니까 또 눈치 보면서 간 보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이제 자, 요 좀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참, 아유, 네, 정치인들 요즘에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그죠?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3.88% 이제 급락 마감을 했고요. 4% 가까이 급락 마감을 했고, 7월 달에 올라왔던 거를, 상승했던 걸 거의 다 반납시켜 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딱 4% 급락을 하면서 여기는 7월 달에 올렸던 거 다 반납했습니다. 7월 달 그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그죠? 여기였는데 지금 거기까지 다 내려왔어요. 7월 달에 올라간 거 다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월 초에 종가보다는 오히려 낮고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느냐? 이럴 땐 항상 최소한 아시아 증시랑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를 먼저 보시면은 일본 오늘 마이너스 0.6% 급락을 안 했죠, 그죠? 대만 오늘 급락 안 했어요. 관세 여기 30% 맞았나요? 20%였나? 아무튼 뭐 그렇게 맞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중국 마이너스 0.3%, 홍콩 마이너스 0.8%, 홍콩 H지수,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1%. 크게 빠진 게 없죠.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정말 세게 빠졌잖아요, 그죠? 네. 왜 이랬느냐?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4%씩 급락을 했을까?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뭐 이미 뭐 얘기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오늘 뭐 잘 정리한 기사가 하나가 있어서 요걸 가지고 보여드리죠. 일단은 어제 그 관세 협상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내용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죠, 그죠? 우리 뭐 최선의 선택, 최선의 뭐 저기 했다라고 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뭐 솔직히 개판입니다. 뭐 미국한테 4,500억 달러 퍼주고, 그죠? 한미 FTA 0% 관세 0%였는데 자동차, 철강 뭐 할 거 없이, 그죠? 다 두들겨 맞게 생겼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뭐 굴종 외교다, 뭐 조공을 바쳤다. 뭐 어떤 매체에서는 뭐 친중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친미 대통령이었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이제 좀 되게 시끄럽습니다. 네, 시끄러워요. 그래서 완전히 뭐 엉터리로 지금 협상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오늘 또 쌀 얘기도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세 협상에 대한 그 실망감이 이제 깔려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뭘 또 확정을 했어요? 증세 폭탄. 조선일보네, 그죠?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요즘 조선일보도 좀 그렇죠. 많이 그래요, 여기도, 그죠? 네. 네, 일단은 이제 정리를 잘 해놔서 이걸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증세 폭탄 맞은 코스피 3.9% 폭락. 정말 이것 때문에 폭락한 게 맞나요? 예, 이것 때문에 폭락한 게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랬대네요. 관세가 가니 과세가 왔다. 지난 2달간 20%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3.88% 주저앉았다. 코스닥은 4% 떨어졌다. 이 정도의 낙폭은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지난 4월 7일 미중 관세 전쟁 충격 속에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한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했죠. 4월 7일, 4월 6일, 7일 그때가 여기에요. 요때 보이시나요? 미국이 이제 상호관세 딱 발표했을 때 4월 7일 날 5% 떨어졌거든요. 이때랑 거의 맞먹는 거죠, 그지?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랬느냐? 과세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럼 과세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거 알아봐야 되겠죠? 전날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을 확대하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예상보다 높게 정하는 한편 증권 거래세율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증세 없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누가? 근데 증세를 안 해요? 당연히 하지, 그죠? 맨날 속는데 국민들 맨날 속는데 또 믿더라고요. 정부의 증세 기조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각각 6,500억과 1조 720억 원의 순매도 폭탄을 쏟아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 코스피 5천 시대의 목표와 배치된다며 웅성거리고 있다. 맞죠? 관세가 가니 과세가 왔다. 이러고. 근데 이거 여기 골드만삭스 얘기 나오는데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많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더 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 많이 했죠. 그죠? 네. 매수하라고. 여름에 조정 오면 사라고. 근데 여름에 조정이 안 왔어요. 오늘 급락한 게 처음이야. 네. 4월 7일, 정확하게 4월 9일 날 저점 찍고 나서요. 증시가 크게 조정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원래는 좀 떨어져서 진작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떨어진 거예요. 그냥 몰아서. 네.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게 뚜껑 열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뚜껑 열리게 하는? 주식하는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건데 이게 여기 보시면 정부는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사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근로 이자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건 혜택이거든요. 혜택. 배당 소득은 따로 해서 세금을 좀 덜 내게 해드릴게요. 그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 대선 이후로 그죠? 실제로 이제 고배당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요 정책 기대감 때문에. 이소영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낸 입법안 거기에는 최고 세율을 한 25%로 해주려고 했었대요.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해주는 거네.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고 주시장도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이 인간들이 이재명 정부 이 인간들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부자 감세래. 이 자식들은 걸핏하면 부자 감세래요. 3억 원 배당 수익이 3억 원 이상이면은 다 부자 감세래. 모르겠어 진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이라면서요. 요즘에 3억이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니에요. 그죠? 네. 어쨌든 최고 세율 25%로 해줄 것처럼 하더니 35%로 잡았대는.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기 싫은 거라. 이 국회의원 이 나쁜 놈들이. 네? 아니 국민들이요 열심히 자기들이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냈고
그 수익 낸 걸 가지고 믿고 투자해준 그 투자자한테 배당을 줬어요. 그거를 왜 정부에서 또 세금을 떼가냐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세금을 45%까지 떼간다는 거예요. 최대. 근로이자소득 여기 합하고 뭐 그러면 대충 그렇대요. 근데 이거 너무 많으니까 25%까지 해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최종적으로 35%로 한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35% 이게 무슨 혜택을 주는 거야 이게 이러는 거죠. 45% 때릴 건데 특별히 35% 해드릴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지들 딴에는 엄청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뭐 45% 뜯을 거 35%만 뜯겠다고? 야 이 도둑놈들아 이러는 거예요. 왜 신세계라는 영화 아시죠? 신세계. 거기 보면 그 유명한 배우가 그런 말 하잖아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그 대사가 저도 정말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이름이 뭐더라? 그 배우 이름? 그 누구예요? 그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살려는 드릴게. 네. 뭐 그거 같아. 네. 아 저기 배당 이거 관련된 거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얼마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35%는 해줄게. 나쁜 놈들인 거예요. 정치인 이놈들. 응? 지들은 일 안 하고서 그죠? 돈 받아 먹잖아요. 응? 세비. 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투자해서 번 돈에다 손대냐고 이 나쁜 놈들이. 이러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그 밑에 또 뭐냐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바꿔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를 늘린 것도 시장이 약지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한 종목당 50억 이상이면 대주주십니다. 이 정도면 이해 가잖아요. 그죠? 네. 50억, 한 종목이 50억 이상 들어갈 정도면은 아유 뭐 부럽죠. 그죠? 네. 근데 10억 원 이상도 대주주래요. 그럼 연말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주주 피하려고 주식을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겠죠. 그 짓을 또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놨다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또 연말에 또 코스닥 시장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회피 매도 물량이 쏟아지곤 하는데 이것도 원상복귀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이거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춰놨었는데 그거를 없애면 이거 증권거래세 없애면요 정말 증시에 강력한 호재거든요. 그러면 진짜 증시 불 뽑아요. 불을 뽑아. 근데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이놈들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건데 이 정권은 이거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0.05% 올려서 0.2%로 조정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0.15였는데 0.2로 올렸다고요. 거기다가 법인세도 올려. 노란봉투법 시행한대. 그냥 아수라장인 거라 아수라장. 네? 개판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뚜껑 열려가지고 막 판 거예요. 오늘 다 팔았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나오죠. 주가가 급락하고서 이제 개미들이 야이씨 이러면서 막 욕을 하니까 욕 나오지, 그죠? 주가 급락에 깜짝 놀란 여당은 세제 개편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재검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 인간이 뭐라 그랬냐.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 주가 급락으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당 지도부에서 진화에 나선 걸 해석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방송 초반에 이제 비판을 했지만 이 인간들은 항상 그래요. 정치인들 뭐 민주당 국민에 가릴 거 없이 항상 그래. 항상. 꼭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 폭락 나오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 그때 가서 뭐 연기해 드릴게요, 검토할게요, 또 요래 또 꼬리를 또 살짝 말아요. 기사 여기 큰 걸로 보이시죠?
이 인간이 뭐라 했느냐. 아, 이제 욕을 안 해도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긴 인간입니다. 어지간하면 존대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마음이 안 생기네요. 김병기 씨.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상향 검토. 당 특별위원회도 정부안 확정이 아니다. 이 자식, 죄송합니다. 속상하니까 자꾸 이제 막 말이 험해지려고 그러네. 정부안 확정 아니래요. 장난해 지금? 말장난하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겠대. 아, 이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지들도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난리지기는 거라. 여기 이소영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또 했지. 이 사람도 솔직히 정상이 아니거든,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 원 보유자를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에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죠.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하는 얘기가 도대체. 그러니까 박홍배라는 사람이 나도 그 문제에 공감한다. 예. 그래서 지그들이 올려놓은 거 다 사라지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서 뭘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고배당주가 누구겠어요? 고배당주. 고배당주는 당연히 증권, 지주회사 요런 데가 많겠죠, 그죠? 증권은행, 그죠? 증권지를 보시겠습니다. 주가 꼬라지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그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테마주나 이런 수혜주들이 지금 다 날아갔어요, 오늘. 네. 그러니까 지그들이 올린 거 지그들이 떨궜어. 증권주 보세요. NH투자증권.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 저걸 한다 계속 그랬거든. 저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아까 뭐 분리과세하고 그거 해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뭐 거래세도 인상하고 대주주 요건도 바꾸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증세 없다 그러더니 증세 과세를 하고 앉아있고 법인세도 올려 관세 협상 개판이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확정돼 버리니까 더 떨어진 거예요. 고점이 23,000원이고 오늘 종가가 18,000원이죠. 얼마 떨어진 거예요? 대충 5,000원 떨어졌으니까 한 20% 정도 떨어진 거죠.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거 단기간에 고점 회복 안 됩니다. 이거. 왜? 정부가 신뢰를 줬잖아 지금. 당선된 지 만 2달도 안 됐는데 참 벌써부터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한타증권 날아갔어요. 고점 44,600원, 지금 3,400원. 이것도 20%대 떨어졌죠? 이거 단기간에 고점 회복 안 돼요. 물린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 대신증권. 그래서 보세요. 다 이렇게 떨어졌다. 지그들이 올려놓은 거 지그들이 다 지금 떨어뜨려. 이 유진투자증권 이런 거 개미들이 많이 사거든요. 이것도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졌잖아요. 이거 얘는 거의 뭐 30% 가까이 떨어졌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떨어지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데 오히려 속도를 붙여주더라고요. 네. 더 떨어지라고. 이렇게 나가 떨어졌어. 되겠어요 이거? 그죠? 네. 뭐 많아요. 이거 뭐 보험주, 뭐 은행주 뭐 난리도 아니야. 특히 증권주가 많이 빠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쿠폰, 지역 카페 뭐 어쩌저쩌고 뭐 민생 지원 뭐 지원금 이거 뿌리면은 코나이나 이런 거 많이 갈 줄 아셨죠? 가긴 뭘 가. 전저점 깨면서 밑으로 가잖아 지금. 다 물렸어. 쿠폰, 갤럭시와 모니터링, 유라클, 웹캐시 다 나가 떨어져. 얘네들이 나중에 다시 올라오려면 제가 미리 예언을 해드릴게요. 이거 웃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네.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얘네들이 나중에 상한가를 치거나 아니면 상한가 아니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언제 올라올까요? 웃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언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어떤 분 얘기하시네. 네.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하면 또 돈 뿌리지 않겠어요? 너 여기 치셨네. 네. 그럼 돈 뿌리겠죠 다시. 응? 그때 되면 올라오겠다.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네. 그때 가서 이제 보세요. 그때 가서. 네. 저는 그때 가면 안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게 이제 이재명 정권의 뭐 스테이블 코인? 미투원 10% 폭락, 더진 10% 폭락, 뱅크웨어 글로벌 뭐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NHN, KCP, 뭐 다날, 아까 푸콘, 뭐 헥터 파이낸셜, 핑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냥 주르르르륵 그냥 내려가야지. 나 뭐예요? 이재명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급등했던 스테이블 코인 쭉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신뢰를 자꾸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웹툰도 보시면은 뭐 미스터 블루 이런 거 이건 대선 전부터 갔던 거잖아요. 얘네들 다 지금 나가 떨어져요. 보시면 핑거 스토리 이런 거 봐봐요. 키다리 스튜디오 떨어지면 이제 거의 뭐 난장이 스튜디오가 되겠다. 그죠? 네. 다 내려앉는 거지. 카카오도 끌려 내려가고 네? 수성웹툰 고개도 못 드네. 이재명 관련주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새로 또 어떤 정책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위주로 가시고 과거에 이재명 관련주로 많이 올랐던 거를 요번에 낙폭과대가 심하네. 사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라고. 새로운 정책을 또 내긴 낼 거예요. 그거 위주로 가시는 게 맞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폭락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놈의 증세 말바꾸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스피 5천 만들어주겠다 해놓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리를 건드렸죠. 뭐 대주주 요건 완화시키는 거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금투세기도 또 나오겠지. 이제. 여러분들 그 2년 전에가 3년 전에 민주당에서 뭘 추진했는 줄 아세요? 대주주 양도세가 아까 원래는 10억이었거든요. 또 10억이었는데 아까 한 종목당 10억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가족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합쳐서 10억인가 5억 이상이면 대주주로 만든다 그랬었어.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 정확한 수치를 제가 외우고 있진 않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그걸 추진했었어요. 몇 년 전에. 가족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족으로 엮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합했을 때 5억이 넘어가나 그러면은 대주주네요. 이러는. 미쳤어. 그게 어떻게 대주주야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흥분해서 죄송한데 저는 저 국회의원 저 나쁜 놈들이 지들이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번 놈들이 아니잖아요. 저것들. 저놈들이 국민들 열심히 땀에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투자한 그죠? 네. 거기서 나오는 배당과 주식 수익금을 왜 지들이 뺏어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날강도 같은 놈들 아니 날강도지 저놈들이 날강도보다 더해요. 저것들은 뻔뻔해. 국회의원 중에 평생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그런 스펙 없이 그죠? 경험 없이 그냥 국회의원 하는 놈들도 많잖아요. 지금 그 놈들이 더 심해요. 제대로 된 일도 안 해보고 국회의원 된 놈들이 더하다니까. 그런 놈들이 보면은 희한한 법을 많이 낸다고. 저놈들이 이제 국민들 돈 뜯어가려고 저짓을 하는 거예요. 저놈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그죠? 국민들 저 돈을 내가 뺏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해. 그래서 그 돈을 뺏어서 지가 어떻게 하면 생색내고 나눠줄까 온통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인간들이. 전 그래서 국회의원을 증오합니다. 정말 전 국회의원들 증오합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뭐 가식이고 뭐 권위의식 둘째 치고요. 네. 도둑놈들이라. 네. 그래서 싫어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 표줄 때 잘 생각 좀 하고 주세요.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 다 중요한데 제발 도둑놈을 뽑지 마세요. 도둑놈.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저놈들이 지금 오만상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들한테 뭐 쿠폰을 나눠줬는데 그걸 또 본전 또 회수해야지. 심리가 그거라니까. 본전 회수해야지. 지들 돈도 아닌데 또 본전 회수해야지. 그러니까 세금 뜯어야죠 다시. 명분 지들 딴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악랄하게 해놓은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도 좋아하겠지? 웬걸 민주당 쪽 지지했지만 그쪽 지지자들도 지금 광분을 하는 거지. 뭐 하는 짓거리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거 확정된 거 아니고요.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더러운 놈들이야 진짜. 눈치나 보고 앉아 있고. 그래서 오늘 증시가 4% 폭락한 거니까요. 오늘 같은 날은 제발 여러분들 분노 좀 하세요. 분노. 응? 분노를 하시라고 이럴 때는. 그래야 저 더러운 놈들이 금투세 한다는 얘기 입 밖에도 못 내죠. 아니 지들이 코스피 5천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뭐 하는 짓이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별표 10개. 네. 우리는 이런 거 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쟤네들 원래 저래요. 특히 좌파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레퍼토리 똑같다고. 레퍼토리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또 혹시 몰라고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재명이 문재인하고 똑같은 길을 갈 거다라고 제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문재인이 신라면이면 이재명은 마라탕 정도일 거다. 어차피 가는 길은 똑같을 거다. 근데 어떤 얘기를 안 했냐면 세부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이 미국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했거든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겉으로는 친중, 친북, 반미를 외치지만 그래서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지만 문재인도 결국에는 미국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미국산 그때 셰일가스, 셰일오일 엄청 사줬고요. 미국 먹이 엄청 사줬고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솔직히.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 결국엔 못했고. 지금 이재명 어때요?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더니 세상에 퍼줘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퍼줍니까? 외신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왔대요. 친중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친미 대통령이었다고. 외신 기사에. 그런 게 나왔대요 실제로. 그 조롱 아닙니까? 외국에서. 외국 기자 조롱한 거잖아. 그 정도로 지금 엄청 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예상 불가능했느냐? 아니요, 예상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 민주당 그쪽에서 증세 이거 안 갖고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왜? 이재명 때도 저기 문재인 때도 그랬어요. 똑같다니까? 증세 안 한다고 했는데 했잖아요. 안 한 게 뭐라네. 종부세 그런 거 안 걷는다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 걷었잖아. 그걸 모르냐고. 지금 주택공급 많이 한다고 헛소리하고 있죠. 주택공급 안 할 거거든요. 그때도 그랬어. 주택공급 늘린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한두 번 속아요? 뻔한 레퍼토리인데. 저는 오늘 증시 급락한 게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왜? 제가 오늘 증시 급락한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심각한 거다 그러면은 제 목소리가 약간 티가 날걸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이럴 줄 몰랐냐 이거예요. 왜?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강조했던 거 그거잖아요. 지수가 이거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라고. 코스피 지수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한번 세게 떨어질 거다. 그 얘기도 계속 했잖아요. 그죠? 얘네가 떨어져야 그때부터 코사이 간다고. 그죠? 말 나온 김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특강을 드린 건데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문재인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좌파들은 비슷비슷해요. 패턴이. 물론 우파들이 정권 잡아도 그쪽도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비교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재밌게 들으세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자, 코스피 오른쪽이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칩시다. 이재명 당선 여기죠. 언제로 가냐면 2017년 5월달로 가면 됩니다. 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문재인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때가 여기입니다. 이때입니다. 자, 똑같아요. 뭐가? 어차피 이제 기간은 좀 틀린데 대통령 되기 전에 좀 오르죠. 문재인이 될 게 뻔했거든. 오른쪽은 문재인, 왼쪽이 문재인, 오른쪽이 이재명이에요. 여기도 오르잖아요. 왜? 어차피 이재명이 될 거 아니까. 올랐어요.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나서 왼쪽이 문재인이죠. 당선되고 나서
오릅니다. 당선되고 나서 오릅니다. 똑같다니까. 그리고 옆으로 횡보합니다. 이 당시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계속 사드 보복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쥐어 패고 있었고,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북한한테,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미세먼지 무지하게 날라오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고, 답답했어요. 북한의 김정은은 맨날 미사일 쏘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조금 더 가는 척을 하죠. 조금 더 가는 척을 하다가, 여기도 맞죠? 조금 더 가는 척을 하다가 한 대 얻어맞고 떨어지죠. 이때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주도주들이 조종을 받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왜? 과열됐었거든. 그게 뭐예요? 여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3%씩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이때는 마이너스 1%, 2%씩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눠져서 이제 한 일주일에 걸쳐서 나눠서 떨어진 거고, 지금은 미친듯이 증세하고 과세한다고 하니까 확 떨어진 거예요. 문재인 때는 그때도 이제 뭐 증세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그때는 아닌 척 하면서 막 하려고 준비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증세하는 거 아닙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호호 이러면서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 하고 있을 때. 근데 지금 이것들은 아닌 척을 안 하거든. 대놓고 하거든. 몰아서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증권거래세, 대주주, 그리고 뭐요? 아까 하나 또 분리소득? 아니, 저기 뭐야, 분리과세 그거. 세금 문제하고 또 오는 거라 지금. 한꺼번에 몰아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뭔데 이게? 이러면서 확. 아까 그랬잖아요. 그때가 신라면이었으면 지금 마라탕이라고. 이해가시죠? 이거라고. 이때는 똑같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건 치우고 이제 문재인 때는 어떻게 됐느냐. 요렇게 내려오다가요. 내려올 때 여기 보면 세게 떨어졌죠. 이거는 왜 세게 떨어졌냐면 그때 북한하고 미국이랑 전쟁 날 뻔했었어요. 서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서로 자기 책상에 핵 버튼 있다고, 핵미사일 발사 버튼 있다고 막 싸웠거든. 네.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그러면서. 네. 그리고 하여튼 2달 동안 계속 그랬어. 서로 죽인다고 막. 네. 그러다가 살짝 신고가를 또 냅니다. 살짝 2달 뒤에 살짝 내고 그 다음부터 옆으로 돕니다. 그냥.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갔는데 그냥 횡보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폭락을 하면서 쌍바닥을 찍었잖아요. 이때 코스닥은 어땠느냐? 이 당시에 코스닥을 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너무 놀라지들 마시라고. 코스닥이 4% 떨어지긴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코스피가 아까 신고가하고 또 나고 막 그럴 때, 그죠? 코스닥은 뭐 하고 있었느냐?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2015년이고 저게. 근데 여기 있었어요. 문재인 당선되고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나는 죽어야 돼. 이러고 있었어요. 신고가는커녕 작년 고점도 못 제끼고 있었어요. 못 제끼는 게 아니라 근처도 못 오고 있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잖아. 지금 똑같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코스닥이 지금 이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코스피가 급락할 때 제가 미리 얘기 많이 해드렸죠. 코스피가 급락할 때 코스닥이 원래 같이 급락해요. 근데 오늘은 왜 더 하락을 했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약가 인하하라고 편지 썼거든. 그러니까 오늘 투매 나올 때 바이오주들이 같이 투매 나오는 거예요. 덩달아서. 여기도 보면 어때요? 쌍바닥을 찍었잖아요. 찍고 아까 코스피는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돌았죠? 근데 얘는 뽑았다고. 미친듯이. 이때 주도주는 바이오였고요. 지금도 바이오주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정확한 거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이때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 코스닥 지수가 거의 50% 가까이 올라갑니다.
3개월 동안. 이때 돈이 많이 벌렸고요. 코스닥 지수가 옆으로 도니까 이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테마주들이 미친듯이 갔겠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때 대북주도 많이 가고. 이때 6개월 동안 떼돈 벌었어요. 떼돈. 진짜. 야, 지금 참으셔야 돼. 지금 어디라는 얘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되게 못생겼죠. 전고점 여기인데 여기 있잖아. 못 가고. 간 것도 없는데 코스피 급락하니까 따라서 급락하고.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잖아요. 2년 전에 고점이 여기고 작년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 있잖아. 불쌍하죠. 네, 이러고 있죠. 네,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을 쳐다보지 말고요. 트럼프를 보라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저럴 줄 모르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워낙 이재명 좋아하시니까 지지한 거 아니에요? 더 잘할 거고 어떤 사람인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싫어하시니까 더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저럴 줄 몰랐어요? 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이거를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스피 지수가 4월 달에 폭락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응? 맞잖아요. 올라올 때 잘 보세요. 관찰해 보시라니까. 조정 받은 적이 없어요. 하락 나온 적이 있어요? 제대로 된 음봉은 안 보이는데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확 빼버리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매일 0.2%, 0.5%씩 한 달 내내 떨어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3%, 4%, 5%짜리 한 두 개 반 이렇게 맞고 끝나는 게 나으세요? 전자보다 후자가 낫죠? 그래 보시면 돼. 오늘은 그리고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크게 흔든 거예요. 이게. 개미들이 이제 좀 따라 붙을만 하니까 네, 어딜 들어와 그러면 때려버린 거예요.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 대체거래소 합해가지고 8,600억 순매도 했고요. 기관은 1조 1,000억 원을 순매도 했어요. 이거 개인이 다 샀어. 개인이 뭐 샀을까요? 뭐 샀겠어요? 뻔하잖아. 이재명 관련 수혜주를 사놨겠지. 걔네들 조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걸 산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해드린 그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책주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요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금 뭐 언론사에서도 좀 다루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가 완벽하게 그죠? 컴플리틀리 그죠? 네,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쌀이랑 소고기는 지켰다라고 막 얘기를 해서 이상하다. 어제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이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조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뭐예요? 개방했다는 얘기예요. 쌀 개방했대잖아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쌀을 개방했대요. 근데 우리는 아니래. 응? 우리는 아니래. 계속 아니래요. 이게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죠? 우리나라 넘버 3 아닙니까? 아니래 이 사람도. 쌀 추가 개방 논의 없었대요. 그러면 정답은 간단하죠? 우리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백악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지켜보시죠. 근데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소고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트럼프가 가장 원했던 게 쌀이 아니에요. 소고기예요. 단위가 다르거든. 응? 단위가 다르고. 우리나라 한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입산 소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쌀은
호불호가 있어서 미국산 쌀이 들어와도 우리 사람들이 안 먹을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지만 소고기는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소고기 수입해가는 게 해가는 게 더 낫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하게 만드는 게 더 많이. 소고기는 지금 말도 안 해 지금. 네. 그러니까 잘 지켜보세요. 네. 어쨌든 앞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생겼어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신경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뭐 아사리 판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보세요. 왜냐면 요즘에 언론이 똑바로 보도 안 해요. 보도를 똑바로 안 한다. 네. 이런 게 뭐 속보로 나올 겁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오늘 지수가 급락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결론은 4월 이후로 4, 5, 6, 7 이제 8월 달이죠. 4개월 동안 제대로 된 조정이 없었어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럼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나요? 예, 한두 번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기라는 그 인간이 아예 확정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 말을 바꾸죠, 그죠? 지들 해놓고도 지들이 놀란 거야 지금. 왜 외국인이 막 던졌거든 죽으라고. 그래서 말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또 50억에서 10억이 다시 50억으로 될 수 있고요. 저런 식으로 가면 이제 금투세 얘기는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쟤네들 바보라서 그래. 어쨌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신다고 될 문제는 아닌데 딱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식으로 주식하는 사람들 자꾸 괴롭히고 하면요. 그때만큼은 제발 분노하세요. 응? 평상시에 뉴스 댓글에 글 안 쓰고 뭐 그러셔도 그때 쓰세요. 민주당 당원분들 그럴 때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쓰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짓거리냐고. 응? 다 죽자는 거냐고. 그때는 분노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보수 쪽도 같이 분노하시고. 네. 분노하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주말 동안에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중요한 이슈는 2주 안에 이재명이 정말 미국 백악관에 가냐 안 가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어쨌든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가려고 하겠지. 그걸 좀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왜냐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관세나 무역 통상 또는 외교 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테마주가 되기도 하거든. 옛날에 문재인이 트럼프 만나러 미국 갔을 때 그때 갔다 와서 한일 간조 같은 방산주가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왜? 미국 무기 많이 사줬더니 응? 맨날 반미를 외쳤는데 미국 무기도 엄청나게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고맙다고 미국이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연장해 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한일 간조 같은 거 막 불을 뿜었거든. 문재인도 이재명도 그럴 수 있어요. 보시라니까. 패턴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뭐 좀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여러분들도 걱정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았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주식이 쌀 때 그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믿고 홀딩하고 계시면 돈이 벌려요. 이럴 때 털리지 마시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